교수님 그 진료 과목을 보니까 예. 조현병, 강박증, 그리고 정신증 고위험군 이렇게 주로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증 관련해서도 고위험군이면은 조금 더 상태가 심하신 분들. 그러니까 정신질환 중에 가장 이제 예, 좀 문제가 되는 게 조현병이에요. 조현병이 가장 이제 치료도 어렵고 그 옛날에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던 그렇죠. 그 병. 근데 이제 정신증 고위험군은 예. 조현병이 되기 전, 그러니까 예. 발병은 안 했는데 네. 정신병이 될 위험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신증 고위험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발현되기 전이니까 조기 발견, 진짜 중요해요. 조기 치료. 왜냐면 한번 발병이 되면 치료가 또 좀 복잡해지고 재발 문제가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병 전에 좀 막아보자. 이런 게 중요하죠. 정신질환 환자들을 이제 직접 대면하시기는 좀 쉽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또 이렇게 겪으시기는. 또 예전에 고 임세원 교수님 좀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런 사건도 있었고, 현장에서 직접 하시기는 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제 뭐 제가 지금 정신과 의사를 거의 8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한 38년. 40년 좀 덜 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제가 그 환자분들 볼 때에도 그냥 특별히 뭐 환자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사실은. 네네네. 우리가 이제 자주 보고 뭐 또 그분들이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저희들이 또 보다 보면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신문에 난다든지 뭐 언론에 나는 좀 사건 사고 이런 문제들은 참 심각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굉장히 적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전체 환자분들의 어떤 그 퍼센트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부분이고 약을 안 먹고 재발해서 그냥 사고를 치는 것이죠. 일종의.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약 잘 드시고 조용하고 또 그중에 일부분들은 뭐 회사도 잘 다니시고 그냥 겉으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죠. 또 일부분은 약간 좀 대인관계가 힘든 부분도 있고 뭐 그러면서 지내기도 하고 다양하죠. 그러니까 현재 뭐 어떻게 뭐 힘들다 이런 느낌은 저는 들지는 않아요. 우선은 그 최근에 저는 이 책을 되게 재밌게 봤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고 유익하게 봤습니다. 뇌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되게 마음의 병으로 또 많이 이어지다 보니까 해서 이 책이 처음에는 되게 작아 보였어요. 어떻게 손바닥만 컴팩트하게 만들었네 했는데 이 내용은 진짜 알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지만 3바닥을 썼습니다. 우선은 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하셨으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뇌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사진 이런 거는 좀 많이 봤지만 뇌 구조라는 게 되게 좀 어렵잖아요. 그거를 좀 먼저 간단하게 쉽게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뇌는 대뇌가 이제 주로 뭐 이 운동 기능 또 이제 감각 기능 이런 거 관련도 되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제 생각, 감정, 행동 이런 것들이 다 대뇌에서 연결되어 있고 대뇌의 기능이죠. 그리고 고위 중추 기능. 동물들이 이제 진화하면은 진화가 더 될수록 더 이제 뇌의 기능을 더 활발하게 많이 높은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진화된 동물이니까 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생각도 하고 뭐 그런 걸 하잖아요. 아주 뭐 판단 같은 것도 굉장히 뭐 복잡한 판단 같은 것도 하고. 근데 이제 동물이 하위 동물이면 간단한 것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해질수록 고위동 중추 신경이 발달해지고 더 복잡한 기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대뇌가 더 발달이 돼야 되고. 근데 대뇌는 크게 이제 부위가 있어요. 전두엽. 이 앞쪽에 전두니까 전.
앞이니까 전두엽. 그 전두엽이 어디 따로 있는 부위가 아니라 대뇌의 한 부분. 큰 대뇌의 앞쪽에 있는 부위가 앞쪽. 전두엽.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쪽에 있는 게 예. 두정엽. 예, 두정엽. 정수리. 예. 그 다음에 이제 척두엽. 옆에 있는 척두엽. 예. 그 다음에 후두엽. 뒤쪽에 있는. 예. 크게 그렇게 나누어요. 대뇌를. 네. 그리고 이제 후두엽고 뒤쪽으로 손해가 있고. 그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는 그렇게 나누고, 크게 이제 이 대뇌의 기능을 보면 후두엽은 시각적인 기능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시각 중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눈으로 보는 게 맨 뒤에 있는. 맨 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척두엽은 이 옆쪽에 귀 쪽에 이렇게 있는데 네. 이 부위는 청각 기능이에요. 귀로 들어오는 소리에 관련되어 있는 척두엽. 이런 걸 처리하는. 네. 그 다음에 두정엽은 이 위쪽인데, 두정엽은 주로 이제 뭐 공간 지각력 또는 여러 가지 좀 상징적인 걸 해석하는 부위. 뭐 이런 게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감각. 네. 우리가 피부에 뭐 여러 가지 감각 같은 거. 네. 이런 게 약간 두정엽에 걸쳐 있고. 두정엽에. 예. 그 다음에 전두엽은, 네. 전두엽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좀 가지는 그런 그 부위죠. 어떤 뭐 생각하는 거, 그렇죠. 절제하는 거. 그렇죠. 다, 예. 판단력, 예. 생각,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관련되어 있는 고위중추. 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환경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이 이 집단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회적인 네. 활동을 하고. 네. 사회적인 환경에서 그렇죠. 판단하는 거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다른 사람이 어떤, 저 사람이 좀 우울한가? 저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게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사회인지라고 하죠. 네. 그런 게 다 전두엽에 있는. 그 전두엽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동물이 될수록 대뇌가 커지고, 네. 대뇌 중에서도 전두엽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약간 조금 몇 가지 뇌에 관한 이제 궁금증. 예. 좀 이게 뭐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들 수도 있는데, 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중에도 이제 대두. 저도 머리 사이즈가 적지는 않거든요. 군대에서도 제일 큰 모자가 필요했고. 머리가 크면 등 게 많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맞다고 할 수는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네. 맞지는 않아요. 예, 질문을 드려놓고는 예. 민망하지. 그러니까 머리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머리 두개골 안에 들어있는 뇌의 네. 피질이 넓어야 돼요. 피질이 넓어야 한다. 예, 피질이라는 거는 뇌의 바깥쪽 그 일종의 회백질이죠. 예. 그 회백질 안에 이제 신경세포의 얼마나 많이. 본체가 바디가 들어있는 부위니까 네. 이게 넓어야 신경세포가 많이 있겠죠. 신경세포가 많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기능이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크기가 큰 게 아니라, 그래서 뇌에 주름이 많을수록 그래서 뭐 머리가 더 좋은 거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주름이 많을수록 네. 피질의 넓이가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밋밋하면 네네, 그렇죠. 그냥 별로 넓지가 않은데 이게 주름이 막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속에 다 이게 피질이 들어가서 있으니까 네.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름이 많아야 된다. 우리가 호두를 보면 호두의 진짜 호두랑 좀 비슷한 거의 비슷해요. 뇌가? 호두처럼 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양쪽 양방구, 예. 좌방구와 우방구가 네. 있고 대칭이 거의 되고. 비슷한 거. 네. 그 다음에 전두엽, 두정엽, 척두엽, 후두엽, 예. 손해. 예. 그리고 중뇌, 뭐 연수하면서 쭉 적수로 내려오는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예. 진짜 호두랑 비슷한. 그렇죠. 되게 부적절한 비유일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호두를 많이 먹으면 머리 많이 좋아진다.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좀 엉뚱한 말이긴 한데, 예.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자연의 이치라는 게, 예. 원래 다 비슷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아. 그런, 또,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견과류 먹으면 뭐 저작 활동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된다고 뭐, 그래서 뇌도 좋아질 수 있다고. 그렇죠. 예. 견과류가 이제 딱딱하니까 이걸 많이 씹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이 씹고 운동을 하면 네. 이 운동을 자꾸 하는 것 때문에 뇌의 그 부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뇌가 좋아지는 건 뇌를 자꾸 자극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지고 네. 또 견과류 자체가 네. 세로토닌 뇌의 신경전달 물질 중에 세로토닌을 많이 뭐 합성할 수 있는 그런 또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하. 연어, 예. 바나나 뭐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세로토닌이 이제 뇌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인데 네. 그 신경전달 물질의 세로토닌은 외부에서 그 세로토닌을 만드는 물질인 아미노산을 네. 트립토판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먹어야 돼요. 그걸 먹어야 우리 몸에서 그걸 가지고 세로토닌을 만들어요. 네. 그걸 많이 먹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물질을 많이 먹는 게 근데 중요하죠. 그게 또 견과류에 견과류에 많이 좀 있는. 풍부하죠. 예. 절대 마케팅에서 실패하지 않는 뭐 3가지 있다면서요. 뭐 여자들에게는 살 빠진다. 예. 남자들에게는 머리카락이 많이 난다. 예. 아이들에게 머리 좋아진다. 이러면 무조건 잘 팔린다고. 예. 그래서 요거는 사람의 뇌는 언제 어떻게 발달이 되는가를 예. 좀 여쭙고 싶은데 예. 이 책을 보니까 동물은 이제 당연히 태어나자마자 걷는데 사람은 그게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예. 뇌 발달도 요게 조금 그거랑 연관이 되는 거라고. 연관이 되죠. 예. 예. IQ가 좋아진다. 머리가 좋아진다. 네. 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네. 연구가 있었는데 네.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막 해서 성적이 어느 정도 좋아지는가를 연구한 게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라 머리의 지능 지수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요. 공부하는. 성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성적. 예. 네. 그거는 시험을 잘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20%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이야기는 거의 80% 이상의 성적이라는 게 선천적인, 유전적인. 이미 결정돼 있다는 거죠. 너무 절망적인 얘기 아닙니까, 절망적이죠. 교수님? 그래서 지능, 네네네. 성격 예. 이런 것은 유전적인 성향이 굉장히 많은 거다. 많은데 대개 한 연구에 의하면은 많게는 80%, 적게는 한 60%. 그래서 60%에서 80%는 유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적게는 20%, 많게는 30~40%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예. 이 그런 뇌. 그래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네. 유전적인 성향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의 영향을 적어도 받으니까. 20% 내지 30~40%는 받으니까.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거죠. 네. 근데 동물은 네. 조금 덜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상대적으로 운동이나 네. 운동 기능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동물 같은 경우에. 동물은.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네. 그 말, 얼룩말인가? 네. 바로 그 출산하고 하자마자 바로 일어나죠. 바로 막 일어나려고 부둥부둥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막 노력하는데 좀 이렇게 막 노력하다 보니까 금방 그냥 네. 걷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벌써 유전적으로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렇죠. 걷지 못하면 죽잖아요. 바로 잡아먹기. 바로. 네.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뇌의 전체 기능 중에 네. 운동 기능이 그렇게 다른 동물처럼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환경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이런 소위 말하는 집단 생활을 하는, 네.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데 자극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뇌가 발달이 되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인간은 운동 기능이 발달할 때까지 1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이상 걸려도 그냥 보호를 하면서
그냥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뇌가 발달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선천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거는 맞지만 후천적으로 사회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 그렇죠. 20-30% 정도가 예. 있으니 그래서 부모들이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이게 머리가 안 좋아 이걸 하면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죠.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린애들 뭐 걷지도 못하는 네. 애들 막 기어다니면서 막 하는 거 네. 이런 걸 보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예. 저놈 지혜비하고 똑같아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죠. 그거 어떻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들 뭐 잠버릇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도 막 부모 닮고. 그거 다 유전적인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죠. 또 이게 신기한 게 그 어릴 때 그래서 막 태교라든지 조기 교육 이런 거 되게 중시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기 교육이 뭐 옳다 그르다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긴 합니다만 책을 보니까 뇌 발달의 80-90%가 5살 이전에 이루어진다고 그렇죠. 예. 하더라고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의 뇌는 한 5세경까지 7-80%가 발달이 돼요. 근데 그 발달이 된다는 거는 네. 완성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완성은 뇌가 전체적으로 아니고? 발달이 되고요. 네. 사실은 1초에 한 100만 개 정도의 신경세포가 생성이 돼요. 어릴 때요? 어릴 때. 그 지금 뭐 제 나이 때 40대 그렇게 생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줄어들겠죠, 아무래도. 이제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이제 폐화가 되는 거죠. 그러나 뇌 발달이 될 때는 그만큼 많이 막 생겨나요. 그러다가 한 5세경까지 그만큼 많이 하다가 네. 이제 사춘기 정도까지 올라가면 네. 실제로 우리가 성인에서 필요한 신경세포보다 한 2배 정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2배 정도 만들어졌다가 네. 사춘기가 되면 네. 그때 소위 말하는 가지치기라는 게 일어나요. 필요 없는 거를 잘라내요. 우리가 그 나무가 겨울을 날려면 네네네. 쓸모없는 가지는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쓸데없이 영양분을 밑에서 먹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지 친 것처럼 살아있는 걸 치면 안 되고요. 네. 이거는 이제 실내에서 충분히 영양 공급을 하고 이러니까 네네네. 굳이 뭐 가지치기를 안 해도 되지만 저 바깥쪽에 추운 겨울을 날려면 필요 없는 건 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효율적으로 영양분을 조금만 이렇게 뿌려서 그렇죠. 흡수를 해도 살아나죠. 근데 뇌도 그래요? 그러니까 뇌도 이제 실질적으로 사춘기까지 거의 한 2배 정도 이제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그 신경세포를 가지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대부분은 필요 없는 것을 가지를 치죠.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것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이런 거는 발달이 되고 필요 없는 거는 가지치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이후의 세상을 살아가는 뇌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거를 가지치기 하는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본인의 어떤 평소 학습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럼 좌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음악적인 어떤 굉장히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음악적인 거라는 거는 청각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측도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렇게 발달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건 다 일종의 유전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는 유전적으로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자극을 자꾸 받으면서 발달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학습을 한다든지 자극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그런 선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외부의 자극을 별로 주지 않고 그냥 지내면 그냥 보통 사람처럼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자극을 주면 더 발달이 되고 또 보통 사람이라도 자극을 계속 주면 그 부위가 발달이 되죠. 그래서 문제가 이제 과연 그냥 환경적인 영향으로 어디까지 발달이 될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지금 교육하고도 다 연결이 될 그렇죠. 테니까요. 바둑을 예를 들면 이창호 국수가 과연 선천적으로 그런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그 경지에 올랐는가 아니면 그냥
후천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서 그게 올라 있는가. 네네네. 이런 게 이슈거든요. 그럼 누구든지 그냥 충분히 뭐 계속 어릴 때부터 학습을 하고 하면은 그 경지에 이르는가. 네.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후천적인 게 없다면? 아니요, 선천적인 게 없다면. 아, 선천적인 게 없다면? 어느 정도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아, 네. 후천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은 하지만 전문가적인 네네. 그런 레벨의 수준에 올라가긴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정말 뭐 이창호 국수나 뭐 그 이외에 다른 뭐 그 네. 어떤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선천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또 영향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되는 거지 후천적인 자극이나 배움만으로는 그 분야에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중간 이상은 되겠지만 아니요 중간 이상이 되죠. 네네네. 그럼 뭐 전문가가 될 수는 있죠. 네네네. 하지만 그 전문가 안에서도 정말로 탑티어. 예 완전히 뭐 10년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이런 거는 그렇죠. 어렵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마 내가 달리기 연습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뭐 세계 최고의 육상 선수들 뭐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똑같죠.